어머니,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이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 몰랐다. 김선자 씨, 혹시 여기 적응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물음 뒤에 숨겨진 위협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잠들어 있던 내 안의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났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못 봐주겠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다.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퇴직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같은 시간에 깨어났다. 침대 옆 탁자 위 달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 속 내 모습에 깜짝 놀랐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은 깊어지고 흰머리는 성성하고 거울 속 여자가 정말 나인지 의심스러웠다. 이상하다. 학교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부엌에서 차 한 잔을 우리며 창밖을 내다봤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는 이미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엄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 보였다. 나도 저 시절이 있었는데. 큰딸 미영이가 어렸을 때 나도 저 벤치에 앉아 다른 엄마들과 아이 자랑을 했었다. 그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느릿느릿 지나가는 걸까? 전화벨이 울렸다. 혹시 미영이인가 싶어 서둘러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실버타운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또 영업 전화였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실버타운,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관심 없습니다. 퉁명스럽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내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고 장 보러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 혼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기력은 날로 떨어져 갔다. 점심을 대충 때우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온통 젊은 사람들 이야기뿐이었다. 연예인들은 모두 내 손주뻘이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고민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구시대 사람이 된 건가? 오후 2시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쯤은 안부를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사에 있어서. 아니야, 그냥. 목소리 좀 들으려고. 어머니, 제가 저녁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지금 정말 바빠서요. 전화가 끊어졌다. 미영이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그래, 바쁘겠지. 남편도 돌봐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나는 이제 그 목록에서 맨 뒤로 밀려난 거겠지.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미영이가 다시 전화를 했다. 어머니, 아까는 죄송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는데요. 좋은 곳? 실버타운이요. 요즘 시설이 정말 좋아졌대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제 정말인가 보다. 내가 짐이 된 건가? 미영아, 나는 아직. 어머니, 한 번만 보러 가세요. 구경만이라도.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미영이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걱정인지 부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 집에서 혼자 늙어 죽을 수는 없겠지.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았다. 문제 학생들도 품어주고 동료 교사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내 가족들도 뒷바라지해주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할 차례인 건가? 그래, 한번 보러나 가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문득 서랍 깊숙이 있는 낡은 교장실 문패가 생각났다. 김선자 교장이라고 쓰인 그 작은 나무판. 언젠가는 다시 꺼내볼 날이 올까? 실버타운 견학 당일 미영이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나를 단장시켰다. 어머니, 오늘 좋은 인상 주셔야 해요.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첫인상이라 마치 면접을 보러 가는 기분이었다. 70살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 한다는 게 씁쓸했다. 차 안에서 미영이가 열심히 설명했다. 이 실버타운은 정말 유명해요. 대기자만 수백 명이래요. 어머니가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교장 출신이라니. 그 타이틀이 여기서도 쓰일 줄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복잡할까? 실버타운에 도착하자마자 입이 벌어졌다. 마치 고급 호텔 같았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곳곳에 놓인 예술 작품들. 로비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김선자 선생님이시죠? 밝은 미소를 지은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다. 정수진 과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오늘 저희 시설을 견학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저희 입주민분들께도 좋은 영향을 주실 거예요.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영업사원 같은 느낌이 들었다. 투어가 시작됐다.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독서실, 다목적실. 정말 없는 게 없었다. 특히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한다는 말에 미영이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여기면 정말 좋겠어요. 병원도 가까우시고 응급 상황에도 안전하시고.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견학하는 동안 만난 입주민들의 표정이 썩 밝아 보이지 않았다. 인사는 했지만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경계하는 듯했다.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구내 식당의 음식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식단도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에 맞춰서 개별 식단도 제공합니다. 정 과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라. 정작 중요한 건 물어볼 수 없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 나는 여기서 김선자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78호실 할머니가 될까? 견학을 마치고 계약서를 받았다. 한 달 입주비가 내 한 달 생활비의 3배였다. 미영이가 옆에서 속삭였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편안하게.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내가 정말 준비된 걸까?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프면 바로 의료진이 있고, 외로우면 함께할 사람들이 있고, 할 일도 있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과연 내가 그곳에서 김선자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늙은 할머니 중 한 명이 될까? 이틀 뒤 미영이가 계약서를 들고 왔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있다가 대답했다. 그래, 가보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교장실 문패가 든 서랍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인가? 김선자 교장의 시대는. 한 달 뒤 입주일이 확정됐다. 미영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내 결정이 맞는 것 같았다. 적어도 딸에게는. 입주 첫날 내 방은 78호실이었다. 넓고 깔끔했다. 침대, 책상, 옷장, 작은 냉장고까지. 호텔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을씨년스러울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 했는데 잠겨 있었다. 이상하네.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 아, 78호실 김선자 선생님이시군요. 창문은 안전상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전상? 4층인데도 첫 아침을 맞았다. 6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졌지만 할 일이 없었다. 아침 식사는 8시부터라고 했으니 2시간을 그냥 앉아 있어야 했다. 식당에 내려가니 이미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다. 대부분 혼자 조용히 드시고 계셨다. 분위기가 묘하게 침울했다. 빈자리에 앉으려는데 한 할머니가 손짓했다. 여기 앉으세요. 고마워서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어제 입주한 김선자입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나는 박영희예요. 박영희 할머니는 작은 체구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됐어요. 그런데 영희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처음엔 좋아 보이죠? 나도 그랬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더 묻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웠다. 오전 프로그램은 요가 수업이었다. 강사는 젊고 친절했지만 동작이 너무 어려웠다. 무릎이 아픈 할머니가 힘들다고 하자 강사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뭔가 불편했다. 할머니라고 부르네.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오후에는 미술 시간이었다. 그런데 준비된 재료는 색칠하기용 도안과 색연필 뿐이었다. 마치 어린이 미술 시간 같았다. 오늘은 예쁜 꽃 그림을 색칠해 보세요. 옆에 앉은 영희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5살인가. 공감이 갔다. 나는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색칠하기를 하라고. 저녁 식사 후 영희 할머니가 제안했다. 산책 좀 할까요? 정원이 예뻐요. 정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영희 할머니는 젊었을 때 회사에서 노조 활동을 했다고 하셨다. 그때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 와서는 뭔가 기운이 빠져요. 나도 속마음을 털어놨다. 저도 그래요. 교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할머니 중 한 명이에요. 영희 할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교장이셨다고요? 어느 학교요? 중학교에서 10년, 고등학교에서 15년 했어요. 영희 할머니 눈이 반짝였다. 그럼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셨겠네요? 그럼요. 웬만한 일은 다 겪어봤죠. 그때 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여기 문제점들도 보이시겠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다.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어떤 문제들 말씀이세요? 영희 할머니가 주변을 살피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창문 잠그는 거, 프로그램 수준, 직원들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막연히 느꼈던 것들이 명확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가 물었다. 영희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다. 혼자서는 어쩔 수 없죠. 불만 제기하면 적응 못하는 할머니가 되니까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다. 혼자서는 안 되지만 둘이면,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영희 씨, 우리가 함께 해봐요. 뭐요?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서. 영희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할 일이 생겼다는 기대감이었다. 서랍 속 교장실 문패가 생각났다. 김선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부터 영희 할머니와 나는 조용히 관찰을 시작했다. 직원들의 불친절한 말투, 취소되는 프로그램들, 의료진의 형식적인 진료.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다. 내 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영희 할머니와 함께 일주일 동안 기록한 내용들을 정리했다. A사 용지 3장 분량이었다. 생각보다 많네. 창무님의 잠금, 프로그램 빈번한 취소, 의료진 형식적 진료, 직원들의 반말과 불친절, 식단 선택권 없음, 외출 시 복잡한 절차.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였지만 모아놓고 보니 패턴이 보였다. 이거 보세요, 영희 씨. 전부 우리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들이에요. 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죠. 이제 행동할 때였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로비에서 최 관리소장을 만났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마가 번들거리고 웃음이 어딘지 가식적이었다. 아, 김선자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적응은 잘하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몇 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최 소장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개선이라고 하시면? 정리해온 목록을 꺼내 보였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런 걸 누가 정리하셨나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주민분들도 같은 생각이세요. 최 소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꿔 웃었다. 선생님, 저희도 입주민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전과 질서라. 그럴듯한 핑계였다. 그래도 개선 가능한 부분들은 검토해 주실 수 있죠? 물론이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이틀 뒤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아침 요가 시간에 다른 할머니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들도 눈을 피했다. 점심시간에 영희 할머니와 앉으려 하는데 평소 같은 테이블을 쓰던 할머니가 말했다. 죄송해요. 오늘은 좀 뭔가 이상했다. 오후에 정수진 과장이 찾아왔다. 선생님, 잠깐 면담 좀 할까요? 관리사무소 상담실로 갔다. 최 소장도 함께 있었다. 선생님, 다른 입주민분들께서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불편하다고요? 뭐가요? 선생님이 자꾸 불만을 제기하셔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진다고. 가슴이 답답했다. 저는 정당한 의견을 제시한 것뿐인데요. 최 소장이 끼어들었다. 물론 의견 제시는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하시면 곤란하죠. 그 순간 깨달았다. 저들이 다른 입주민들에게 뭔가를 말했구나. 혹시 다른 분들께 제가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나요? 정수진 과장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런 게 아니라 단지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위해서. 평화로운 공동생활. 듣기 좋은 말이지만 결국 조용히 살라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영이가 전화를 했다. 어머니, 실버타운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 어머니가 적응을 못 하신다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다. 치매? 나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멀쩡해. 어머니, 괜찮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사만. 미영아.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정신이 또렷하다. 단지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뿐이야. 어머니, 실버타운은 전문기관이에요.
어머니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알겠다. 저들의 수법을. 문제를 제기하면 적응 못하는 할머니, 치매 의심 환자로 몰아가는 거였다. 다른 입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가족들에게까지 거짓말을. 영희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영희 씨, 지금 제게 전화할 수 있어요? 저도 방금 딸한테서 연락 왔어요. 똑같은 내용으로요. 역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영희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포기해야 하나 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영희 씨,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라고요? 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리가 급소를 찔렀다는 뜻이에요.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그날 밤 서랍을 열어 교장실 문패를 꺼냈다. 교장 김순자. 40년 동안 수많은 문제들과 맞서 싸웠던 그 이름.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때다. 새벽 5시 잠에서 깼다. 손에는 낡은 교장실 문패가 들려 있었다. 밤새 붙들고 있었나 보다. 교장 김선자. 그 글씨를 한 글자씩 따라가며 읽었다. 문득 20살 때 처음 교단에 섰던 날이 떠올랐다.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을 때의 그 설렘. 그리고 40살에 처음 교장실 문패를 달았을 때의 무거운 책임감. 맞아. 나는 김선자야. 그냥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 40년 동안 쌓아온 경험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다. 학교 폭력 문제로 학부모들이 몰려와 난리를 쳤을 때도,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와 압박할 때도, 문제 교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때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내가 했던 일은 같았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동맹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래, 이번도 마찬가지야. 영희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영희 씨,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이른 시간인데 괜찮아요? 급한 일이에요. 정원에서 만나요. 정원 벤치에서 만났다. 영희 할머니도 밤새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영희 씨,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단호하게 말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교장실 문패를 보여줬다. 이거 보세요. 40년 동안 이 타이틀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지금 한 실버타운 관리소장한테 굴복할 순 없어요. 영희 할머니 눈이 반짝였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건 시작에 불과해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어젯밤 정리한 작전 계획이었다. 1단계 정확한 증거 수집. 지금까지는 관찰만 했다면 이제는 녹음, 사진, 문서까지 확보해야 해요. 녹음이요? 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어요. 미영이가 가르쳐 줬거든요. 2단계 동조자 확보. 다른 입주민들이 우리를 피하게 만든 거 보셨죠? 그 말은 원래는 우리 편이었다는 뜻이에요. 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3단계 외부 지원. 가족들이 흔들리고 있지만 언론이나 관련 기관에 알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영희 씨, 우리가 누군지 잊으셨어요? 저는 40년 동안 교장을 했고 영희 씨는 노조 활동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어요. 그 순간 영희 할머니 얼굴이 달라졌다. 어제까지의 주저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젊었을 때의 투지가 되살아나는 게 보였다. 맞아요. 내가 왜 이렇게 주눅들어 있었지?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먼저 녹음부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직원이 한 할아버지께 반말하는 장면을 녹음했다. 할아버지, 빨리 드셔. 다른 분들 기다려. 그 할아버지는 손이 불편해서 천천히 드실 수밖에 없는 분이었다. 하지만 직원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취소된 프로그램 공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였다. 저녁에는 의료진 상담을 받으러 갔다. 5분 만에 끝나는 형식적인 진료 과정을 모두 기록했다. 별일 없으시죠? 그럼 다음 달에 뵐게요. 진찰다운 진찰도 없이 끝났다. 이틀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최 관리소장이 직접 찾아왔다. 김선자 씨, 좀 심각하게 이야기해야겠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시설로 옮기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쫓아내겠다는 협박이었다. 저희 시설이 맞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부적응 사례로 보고해야 할 것 같고, 그 순간 내 안에 김선자 교장이 완전히 깨어났다. 소장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 저는 40년 동안 교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교육청, 학부모, 언론, 온갖 압박과 협박을 다 견뎌낸 사람이라고요. 최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제가 이 정도 협박에 굴복할 것 같으세요? 협박이라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곳의 문제점들을 정식으로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요. 최 소장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또한 제가 부적응 사례라고 하신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말이에요. 법적으로요? 네. 저를 쫓아내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단순히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0년 교장 경험이 만들어낸 당당함이었다. 최 소장이 물러갔다. 그날 저녁 영희 할머니가 감탄했다. 오늘 소장 표정 봤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서 나가더라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영희 씨.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예요. 교장실 문패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다. 김선자 교장은 아직 죽지 않았다. 입주민 전체 모임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사흘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 식사 때부터 느꼈다. 다른 입주민들이 아예 우리 테이블을 피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모두 고개를 돌렸다. 영희 씨, 뭔가 이상해요. 저도 느꼈어요. 어제까지는 이렇지 않았는데. 점심시간에 답이 나왔다. 정수진 과장이 다른 입주민들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김선자 씨와 박영희 씨는 좀 조심하세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신 것 같아서. 정신적으로요? 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치매. 또 그 말이었다. 오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미영이가 실버타운으로 직접 왔다. 어머니, 나와봐요. 표정이 심각했다. 상담실로 갔는데 최 소장과 정수진 과장도 함께 있었다. 어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뭘 하긴 정당한 의견을 제시한 거지. 정당한 의견이요? 여기서 녹음하고 사진 찍고 다니신다면서요?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최 소장이 끼어들었다. 따님, 어머님이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하세요. 다른 입주민분들을 선동하려 하시고. 선동이라니. 미영아, 그 말 믿지 마라. 나는. 어머니. 미영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기는 어머니를 도와주려는 곳이에요. 왜 자꾸 트러블을 만드세요? 트러블이라. 내 딸이 나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보는구나. 미영아,
너는 진실을 모르는구나. 이곳이 어떤, 어머니, 그만해요.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미영이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치매 검사 받으러 가세요. 제발이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졌다. 내 딸마저 나를 믿지 않는다면. 미영이가 나간 후 최 소장이 말했다. 김선자 씨, 이제 정말 심각해졌네요. 뭐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가족분까지 걱정하시는데 저희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겠어요. 정수진 과장이 서류를 꺼냈다. 부적응 사례로 보고하고 퇴거 절차를 밟겠습니다. 퇴거라고요? 네.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입주민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서류를 받아보니 정말 그런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했다. 공동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계시고 직원들에게도 협조적이지 않으시잖아요. 협조적이지 않다니. 부당한 것에 맞서는 게 비협조적인 건가?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다른 시설을 알아보시든지 아니면 가족분들과 상의하시든지 하세요. 그들이 나간 후 영희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영희 씨, 큰일이에요. 저도 방금 딸한테서 연락 왔어요. 똑같은 내용으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아니에요, 영희 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제 방으로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영희 할머니가 왔을 때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모은 모든 자료를 꺼냈다. 녹음 파일 15개, 사진 32장, 문서 사본 8장.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카드예요. 한 장씩 보여주며 설명했다. 직원들의 반말과 불친절한 대우, 의료진의 형식적인 진료, 프로그램 임의 취소, 입주민들에 대한 거짓 선전, 최 소장의 협박. 이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어요. 영희 할머니 눈이 커졌다.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써요? 전면전이에요.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입주민 전체 모임이 있잖아요. 그때 이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그럼 정말 쫓겨날 텐데요. 어차피 쫓겨날 거라면 제대로 한번 해보고 쫓겨나죠. 영희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끝까지 가봅시다. 그날 밤 발표 자료를 정리했다. 교장 시절의 경험이 되살아났다. 학부모 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발표할 때처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구성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된다. 이기든 지든 김선자 교장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다. 서랍에서 교장실 문패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김선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자.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전쟁의 날이 밝았다. 입주민 전체 모임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오늘은 김선자 교장으로서 마지막 수업을 하는 날이었다. 강당에 들어서니 이미 입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나를 피하듯 고개를 돌렸다. 영희 할머니만이 앞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최 소장이 단상에 올라 시작했다. 오늘은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최근 일부 입주민분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내 이야기였다. 다른 입주민들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공동생활의 질서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때 일어섰다. 잠깐만요. 강당이 조용해졌다. 최 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김선자 씨, 지금은. 소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다. 다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여러분,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말했다.
저는 김선자입니다. 40년 동안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이고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이곳에 들어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입주민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평범한 할머니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이곳의 문제점들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준비해온 자료들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첫 번째, 우리의 기본적인 자율성 침해입니다. 창문 잠금 외출 제한, 프로그램 강요. 하나씩 설명하며 사진을 보여줬다. 입주민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존중받지 못하는 대우입니다. 직원들의 반말 녹음을 재생했다. 할아버지, 빨리 드셔. 할머니, 그러면 안 된다고. 강당이 정적에 빠졌다. 누구나 경험했지만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었다. 세 번째, 의료 서비스의 부실함입니다. 5분짜리 형식적인 진료 과정을 보여줬다. 몇몇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 소장이 끼어들려 했다. 김선자 씨,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최 소장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소장님,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 하셨죠? 가족들에게 치매 의심이라고 거짓말하셨죠? 최 소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런 게 아니라 증거가 다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최 소장이 다른 입주민들에게 나와 영희 할머니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강당이 술렁였다. 여러분, 다시 입주민들을 향해 돌아섰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목소리가 떨렸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한 할아버지가 일어섰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동안 참았던 게 많아요. 다른 할머니도 일어섰다. 저희도 창문 열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답답해서 하나둘씩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의사 선생님이 진짜 진료를 안 해주셔서, 직원들이 우리를 어린애 취급해서, 프로그램도 맨날 취소되고. 강당이 웅성거렸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최 소장이 당황해서 말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건 일부 입주민의 선동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나이가 들었을 뿐입니다.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다. 우리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제가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말했던 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1명, 2명. 결국 강당 전체가 박수를 쳤다. 영희 할머니가 일어섰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해요. 한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최 소장, 우리를 무시하지 마시오. 다른 할머니도 일어섰다. 개선 요구사항 들어주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동안 조용히 있던 입주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 소장이 완전히 당황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즉시 개선하세요.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거예요? 치매 환자 취급하지 마세요. 집단적인 항의가 시작됐다. 최 소장이 나에게 다가왔다. 김선자 씨, 이제 그만. 소장님, 차갑게 말했다. 이제 선택하세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 모든 자료를 언론과 관련 기관에 제보하든지.
제보라고요? 네. 노인 인권 침해 사례로 말이에요. 최 소장이 완전히 기가 죽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당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승리의 순간이었다. 나는 단상에서 모든 입주민들을 바라봤다. 이제야 진짜 김선자 교장이 돌아왔다. 집단 항해 이후 일주일 만에 실버타운이 완전히 달라졌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직원들의 태도였다. 정수진 과장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문제가 됐던 직원 몇 명은 해고되었다. 입주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정중하고 친절하게. 형식적인 사과였지만 그래도 변화의 시작이었다. 창문 잠금 장치도 해제됐다. 처음으로 내 방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의 그 시원함이라니. 바람이 들어오니 정말 살 것 같았다. 의료 서비스도 개선됐다. 촉탁이가 추가로 배치되고 진료 시간도 늘어났다. 무엇보다 입주민들을 환자가 아닌 어르신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도 달라졌다. 색칠하기 대신 독서 토론회가 생겼고 단순 체조 대신 개인 맞춤 운동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가장 큰 변화는 입주민들 자체였다. 그동안 조용히 있던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입주민 대표회의도 구성됐고 매월 건의사항을 모아 관리사무소와 협의하기로 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사람 대접받게 됐어요. 한 할아버지가 고마워하셨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일이에요. 정말 그랬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다. 이틀 뒤 미영이가 찾아왔다.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첫마디가 사과였다. 제가 어머니를 믿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계셨는데. 미영아, 괜찮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어르신들까지 도우시고.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저도 어머니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집으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깜짝 놀랐다. 집으로? 네. 어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지내시는 걸 보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집으로 돌아갈까? 익숙한 내 공간으로? 하지만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영아,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여기 있을래. 여기요? 응. 이제 이곳도 내 집이 됐거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영희 할머니를 비롯해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 한 달 후 입주민 대표로 선출됐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생각해보니 이것도 일종의 교장직이었다. 다만 학생들 대신 어르신들을, 교실 대신 실버타운을 돌보는 것뿐. 대표 업무 첫날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를 했다. 최 소장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대했다. 선생님, 앞으로 더 나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잊지 마세요. 회의를 마치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교장실 문패가 놓여 있었다. 이제 이 문패를 숨겨둘 이유가 없었다. 김선자 교장. 그래, 나는 여전히 김선자 교장이다. 퇴직했다고 해서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저녁 시간 영희 할머니와 정원을 산책했다. 선생님,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죠? 우리가 아니라 영희 씨가 대단한 거예요. 저 혼자서는 못했을 일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이 용기를 주셨잖아요. 함께 웃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 영희 할머니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잠시 생각해 봤다. 아마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부당한 것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았고, 존중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죠. 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빈집에서 혼자 늙어가는 외로운 할머니였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세상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투명인간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여전히 김선자다. 사람들을 돌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김선자 교장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오늘도 할 일이 많다.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고, 새로 들어올 분들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선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교장실 문패를 손에 들고 중얼거렸다. 김선자, 새로운 시작이야. 김선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아침과 함께 그녀의 진짜 인생 2막이 시작된 것이죠. 70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한 여성의 용기. 그 용기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김선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속으로와 함께한 오늘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당당하고 아름답게 보내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